예, 안녕하세요. 김찬현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아직 목이 다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먹고 있거든요. 이거 건방지다고 느껴지시면 뱉을게요. 근데 그 잘못 좀 해주시고, 요 끝나고 또 주린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주린이도 중요하고, 근데 목소리는 낮게 천천히 끊어서 해야 되니까 듣기 여전히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다른 방송 하니까 걱정이 대부분 많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담배 좀 작작 피라 그러는. 담배 안 피거든요. 20살 때 잠깐 한 3개월 펴봤나?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으니까 담배 관계없이 이건 순수하게 방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덕분이죠. 좋은 얘기인데 뭐 기관지, 폐, 찍었는데 이상 없고요. 잠시 목소리만 좀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뿌리고 그러고 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 오늘 준비한 거 말고 신택 아까 그 크루즈면에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 얘기하고 삼성전자 지금 뭐 장외에서 하는 거 그 얘기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작지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사실은 그렇게 팔로우 잘 못했어요. 근데 보면 주가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 때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올라올 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을 때 4월 20 며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러려했어요. 그리고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4월 오늘 나온 거 어저께 나온 건데 그 전에 4월 달 나온 거는 7만 원대였는데 5월 달 이제 어저께 다 나온 거죠. 실적이 막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심이 올랐는데 애널리스트 후행적이게 붙었어요. 5월 7일 날. 근데 지금 보시면 5월 7일 날 나온 게 어저께인데 13만 원, 10만 원부터 15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봤어요. 이 리포트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어디갔어? 여기구나. 이 신한에서 나온 리포트 가장 높은데 시원하니 이게 PER을 내년 기준으로 23배 해서 시원하니 그 딴 리포트를 보니까 다른 데도 PER 배수는 낮지가 않아요. 24배 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엄청 차이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 평균이 이제 올해 내년도 올해도 1,500이지만 1,500, 2,500 내년도 안 나오잖아요. 1,500, 2,5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같은 날 나온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는 이 숫자가 1,500이 아니고 2,000, 2,500이 아니고 3,800, 3,60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30%, 50%씩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 50% 전망이 높으니까 멀티플, PER 배수는 별차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데 목표 주가는 시원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내가 이거 읽다 말았는데 직접 목표 주가 12만 원인데 직접 제가 볼까? 제가 쉬는 동안에도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잠깐 하면서 풀리 모든 리포트 5개 다 보지 못했어요. 요거 봤는데 이 그 신한에서 나온 거 이 친구가 이제 5월 7일 날 10만 원으로 하고 이익 전망이 다른 평균보다 30에서 50% 높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높았으니까 이 다른 데도 이익 전망이 비슷하면은 목표 주가가 10만 원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10만 원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어닝을 평균보다 30% 50% 높게 한 이 리포트는 그전 리포트와 뭐가 다른가 여기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그전 리포트가 10만 원이 언제 있었냐? 불과 4월 27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7일 날 10만 원 해놓고 불과 이제 20일도 안 돼서 실적 발표되고 나서 15만 원 높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전 목표 주가는 요거 12만 원. 그러니까 4월 27일 날 갖고 있었던 이 목표 주가는 물론 그때도 딴 사람보다 높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어닝이 1,600억, 2,800억이었어요. 1,600억, 2,800억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목표 주가는 10만 원인데
왜 안 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번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4월 27일 날은 1,500억, 2천 몇백억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는 2천억, 3,500억. 한마디로 내년도 포캐스트를 엄청 높였어요. 불과 보름 사이에. 근데 리포트의 아쉬운 점은 그러면 27일하고 이번에 5월 7일하고 추정 실적의 차이가 어디서 났는지를 설명해 주면 좋은데 설명을 비교 표시 안 해놨어요. 그냥 알아서 찾으래. 그래서 리포트 그 이익이 30% 50% 높아진, 특히 내년 기준 이익이 딴 데보다 높고 엄청 높고 딴 데보다 높고 자기가 한 불과 보름 전에보다도 어닝 전망이 워낙 높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이익 추정이 많다면 이익 추정이라는 게 올해 2천억, 내년에 3,600억, 뭐 더 나가면 내후년도 4,500억, 뭐 이런 식으로 5천억 이렇게씩 한 게 맞다면은 이 목표주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뭐냐, 이분이 다른 사람 또는 자기가 갖고 있던 불과 일주일 전에 요거 4월 27일 날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이 친구가 갖고 있던 거하고 다른 목표 주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익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은 타당성이 있다. 이익 전망으로 기준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목표 주가 어떻게 상하냐? 이익 전망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효과를 본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다 높였기 때문에 어저께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 정도면 어저께 이익 전망이 다른 다른 증권사의 평균으로 따지면은 어저께 목표 주가 간 걸로 어저께 주가가 10만 원 넘은 걸로 일단 안착 내지는 일단락 됐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 10만 원짜리가 이익 전망이 그렇게 다르다면은 오늘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한 거 그래요. 목표 평균 주가하고 워낙 다르니까 이 평균 의미가 없죠. 이렇게 튀어나온 숫자가 워낙 이익 전망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따져서 세이프 마진율 20%가 될지 15%가 될지 그거 곱한 것까지가 저는 따라가거나 홀드하거나 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겠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나온 게 노조가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노조 재개. 극적으로 뭐 타결될까. 근데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한 것이 지금 저를 파업한다는 그 전사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세요? 얘네들이 노조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노조가 복수 노조 체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려지는 거는 이제 한다고 하신 분이 전삼노, 그러니까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여기 뭐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한때 3만 명인데 요즘은 줄어들어갖고 한때는 최고였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그때는 임금 단체 협상도 얘네들이 했다고 합니다. 전삼노가. 근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더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초기업 노동조합. 지금 얘기 단계 협상태로 나오겠다는 얘기한 것은 초기업 노조라는 계열사 연합형 노조예요. 네, 예. 여기가 인구는 더 많거든요. 초기업 노조가 인구는 더 많아요. 조합원 수는 우리 그 삼성전자 노조 이번에 탑을 주도하고 인터뷰도 많이 나오신 분 그쪽하고는 다른 노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초기업 노조는 더 사람이 많으니까 몇 명이나 있다고 그랬나? 찾아보니까 몇 명이나 있는 거야? 몇 명이? 지금은 이제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넘고 지금 삼성전자 내 노동조합 우리 전삼노 이건 한 16,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전삼노가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많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성과급 불만을 표시하고 난리게 친 것이 전삼노고 이 초기업 노조는 삼성그룹 전체적인 개념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테이블에 한번 앉아는 보겠다라고 얘기는 한 거죠. 그렇다고 이 전삼노하고 이 초기업 노조하고 어떤 관계하고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이런 협상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숫자적인 대표성은 많은 거는 초기업 노조가 많고 우세하고 지금 협상태 나오겠다는 거 얼마 전까지 막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의견 불일치도 있었던 투쟁의 상징성으로는 전삼노 영향력이 아직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나온다고 하니까 주가는 일단 시간에서 빠르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한 걸 할게요. 뭘 할까? 예.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6.5배, 하이닉스 5.8배. 자, 저쪽에 마이크론이 한 8배 왔다 갔다 해요. 8배. 8배니까 8배면은 우리가 얼마 정도 된다니까?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 될까요? 7, 8에 56. 그러면 하이닉스 요 정도 되겠지. 근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30% 디스카운트 받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우리도 5.8보단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플러스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8배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마이크론 7.5배일 수도 있고 8.5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보다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있다. 30% 가까이. 삼성전자는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있죠. 삼성전자도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노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규모가 크니까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밸류가 좀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밸류가 갭차가 굉장히 좁혀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30년 동안 커버하면서 보통은 그때 하이닉스가 적자를 많이 볼 때고 흑자 나더라도 삼성보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 당시는 삼성의 뭐 40% 디스카운트, 뭐 30% 디스카운트는 기본이고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마이크론의 반토막 밸류가 이랬대요. 근데 지금 많이 좁혀진 거지. 하이닉스 많이 좁혀진 거 맞아요. 그리고 내년도 이 실적이 삼성전자 340조, 하이닉스 247조가 컨센서스입니다. 이제 최근 나온 거 높은 거는 더 높죠. 이건 400조도 있고 이것도 한 300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달라지면은 이 숫자는 실제는 6.5배, 5.8배가 아니고 6배 미만, 이것도 여전히 5배 미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망이 달라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년의 실적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5배 안 되고 4배 안 되는 5배, 4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익 전망이 너무 높으면 내년 이익 전망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만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이것도 올해 실적이 340조가 400조고 240조가 300조가 300조면은 이건 5배 초반, 이거 6배 이하잖아요. 네. 싼 거죠. 아까 얘기한 거 TP 최근에 나온 리포트 5월 4일 이후 나온 리포트 기준했을 때 평균 목표 주가 3천만 원. 삼성의 하이닉스보다 약간 뒤처지는 게 아니고 기운이 좀 약하니까 하면은 요 정도. 여기서는 프로핏 테이킹을 할 사람은 생긴다. 리밸런스에서 절대주가 올라갔으니까 또는 이것까지는 쫓아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68만 원, 27만 원.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누구는 여기서 사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 이 탄탄대로 간다면 아마 오늘도 사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먹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주식, 뭐 현대차를 산다든지 어제 샀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변압기가 더 갈 것 같아. 그거 사시는 분 되시고 탄력을 그걸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내가 만약에 이제 10억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7억 들어있다. 그럼 원래는 5억 들어왔는데 7억이 됐다. 그럼 인력 할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의 그 목표 주가가 아니고 이익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들어가는 안전마진하고 비슷해요. 목표 주가의 한 80%에서 90% 좀 맞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되면은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때까지 기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목표 주가가 최근에 이 기준이지 뭐 엄청 높은 목표 주가 하면 더 높아지겠지. 근데 엄청 높은 최고 목표 주가 50만 원 이렇게 하면 5판에 40만 원까지 뭐 저기 300만 원 곱하기 3판에 있으면 240만 원 될 수도 있겠지. 지금은 그거를 가는 속도는 차근차근히 여러 사람이 견주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차근차근히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는데 아까 뭐 재균님이 그렇게 했는데 4월 말 기준으로 EPS 기준으로는 10배면 8,500, 9배면 7,650, 8배면 6,800.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고 뭐 매크로 아주 큰 이슈 될 때가 아니면은 여간에서 8배가 가기 어렵다. 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언이 요거 340, 240보다 더 낮았을 때 기준이죠. 이건 4월 27일 기준이니까 4월 말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은 사실은 이것이 여간에서 6천 중반까지는 가기는 좀 6천 중반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좀 밸류에서 부담을 아직 덜 느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배에서 12배니까 10배 정도까지는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보시면 이걸 잠깐 분리했는데 NH에서 분리한 거예요. 보기 쉽게 아까 700조 정도
오늘 순이익을 예상을 한다 그랬는데 반도체가 480조. 반도체는 삼성하이닉스 포함한 거겠죠. 근데 아까 여기 삼성하이닉스가 영업이익으로 600조잖아요. 600조니까 68에 48. 아마 순이익 하면은 480조. 이게 거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예요.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보다 3배 넘게 3.5배가 이게 작년보다 아니고 불과 한 4, 5개월 사이에 이익 추정이 3.5배 증가된 거예요. 그럼 이거 빼고 반도체 빼고 나머지 것들은 순이익이 여기도 증가했는데 미미하죠. 12%. 그러니까 밸류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시장이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지 그게 코스피로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7,500 되는데 8,000, 8,500 이런 식으로 빨리 간다고 가정합시다. 빨리 가면 마치 맨 위에 닷컴 버블과 비슷한 정도로 빨리 간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대세 상승장의 그 사이클이 생각보다 길게 간 적도 꽤 있었어요. 뭐 한 500일,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간 적이 있거든요. 1년 반 이상 갔다면 꼭지까지가 그렇다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요 얼마나 될지 몰라도 지금 기준으로 아무리 좀 짧게 잡아도 6월달 다음 달까지는 여기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는데 과거 패턴대로 하면은 6월까지는 오케이가 돼요.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지속이 얼마나 이게 뭐 300일이 아니고 500일 1년 반 1년 반에 어떻게 되지? 올해 10월달 또는 내년까지 2년 이렇게 갈지 여부는 각도가 너무 높으면은 좀 일찍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겠지만 이게 만약에 AI의 시작이 지금 중간 이상 안 왔다. 미드 사이클로까지는 아직 안 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미드 사이클이 언제 올 것이냐 보면 지금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 게 내년도 중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대세 상승의 각도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길 것이냐 아니면 매크로 때문에 한번 꺾일 것이냐 요 논의는 우리 아직 몰라요. 저도 모르고 하는데 이 그림이나 과거 패턴을 보면은 그 변곡점 그게 어떻게 될지 지속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아마 가을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에는 그런 걸 시사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런 그림 정도로 저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 전망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랠리는 잠깐 천천히 갈 수 있어도 그거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빨리 가더라도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일주일 전에 나온 거예요. BCA 리서치라고 글로벌 이렇게 하는 회인데 제가 오늘 그 저희 구독자님 할 때는 이게 올려드렸죠. AI가 여전히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뭐 없었는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식 사라는 얘기고 캐시는 줄이라는 얘기고 미국 주식이 더 좋다는 얘기고 유럽은 안 좋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통신 섹터라는 건 이 IT 우리 빅텍 관련되는 서비스 그쪽을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는 소비가 막 늘어나는 거였는데 지금은 소비가 아니고 캐펙스, AI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경기 사이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는 한 다른 지역의 경기 둔화가 있더라도 계속 상쇄할 수 있는 엔진이다. 다 아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정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고 핵심 단어는 이거다. 외부 경기가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산업적으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다. 이런 얘기죠. 다른 얘기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글로벌 에셋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 얘기는 설사 뭐 상황이 애매해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주식 증시 급락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뭔가 방어 조치를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서 제가 이 리포트에서 이게 가끔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이 리서치 자체가 조금은 구조적인 변화를 잡는 거는 프레임을 잘 제시한 것 같거든요. 뭐 중국이 레버리징, 디레버리징 한다든지 뭐 사이클이 어떻다든지 에너지 변화 이런 건 잘 잡는데 얘네들이 전체적인 이런 건 잘 잡는데 문제는 내러티브가 가끔은 과잉스럽게
빨리 갈 때가 있어요. 스토리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다. 방향 맞더라도 그런 거 했을 때 아까 큰 그림 맞는데 중간에 이 변동이 있는 것까지 얘기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준비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중요하죠. 오픈AI가 좀 비실비실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김이 좀 빠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엔트로피가 어떻게 됐는데 엔트로피 관련되는 기사가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XAI, 스페이스 X 따로 있죠. 그 다음에 XAI, 옛날 XAI 갖고 있는데 걔네가 엔트로피가 계약을 맺어갖고 이게 아세요? 그 저기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 컬라서스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거기에 엔트로피가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컴퓨팅 자원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엔트로피한테. 엔트로피를 돌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엔트로피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XAI의 대표 모델인 그룹과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서포트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엔트로피의 예전 클라서스의 자원을 활용해갖고 한마디로 엔트로픽이 여태까지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하는 게 자원 부족해갖고 이용 한도를 잠깐 제한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미 있게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이용하는 B2B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좀 쓰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클로드의 코드 같은 경우에 5시간 시간 기준으로 사용한다가 뭐 요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용한다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프로고 맥스고 팀이고 엔터프라이즈고 요금제가 있는데 이 같은 요금제에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자체를 요금제가 바뀌는 거 아니고 사용 한도를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맥스 이용자의 피크 시간대에 제한적일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정책을 폐지하고 결국은 서비스의 그 질이 높아져서 우리 사용자한테 좀 더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엔트로픽의 IPO하고 하는데 매우 수월하겠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엔트로픽에 대한 그 IPO 그 시총이 아마도 오픈AI를 넘어서 1조 달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XAI가 컬라서스에서 했는데 그 컬라서스 들어가는 그 GPU는 뭐예요? 엔비디아 거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있는 신규 AI 연산원을 300메가와트 이상 확보했다. 곧 가동된다. 곧이에요. 한 달 내로. 상당히 만약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엔트로피 주가는 많이 올라갔겠죠. 이런 얘기 하고요. 뭐 그 말고도 다른 게 많이 있는데 아마존과도 뭐 하고 구글하고도 뭐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엔비디 그래서 엔트로피에 대한 의미가 커졌다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테슬라 그 앨런 머스크 속이잖아요. XAI하고 스페이스X. 얘네들이 원래 클러스가 자기네 그락이라는 GROK 학습용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외부 기업한테 다 이걸 대준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엔트로픽에 대한 파지티브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글 얘기 좀 할게요. 구글이 좋은 회사잖아요. 뭐 지금 따지면 엔비디아 구글이 거의 뭐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고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이제 AI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는 안정하고 성장하고 이 두 가지 양수 겸장을 갖고 있다라고 점점 받고 있는 게 맞죠, 구글이.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베스팅인데 미안합니다. 뭐 제가 여기를 아는 게 아니고 이런 거 기사를 봐서 Deep Value Investing이라는 데서 글을 올렸는데 내가 알파벳 잘못 봤다. 너무 일찍 꺾었다. 기존의 약세 의견 다운그레이드가 아니고 이제는 알파벳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인정을 안 한 이유는 아무리 구글이 성장의 안정이 좋아도 인프라 투자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감가상각이 확 올라가서 프리 캐시플로의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야기게 될 거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감가상각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고 오히려 클라우드 이번에 성장이 60몇 % 했잖아요. 성장은 엄청 빠르고 거기다 마진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핵심 캐시카우인 AI 검색이 줄지가 않고 오히려 더 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수주 잔고도 2년치가 확보돼 있고 이러니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죠. 물론 끝까지
지금은 좋지만 언젠가는 무담이 됐을 때가 언젠가 뭐 2, 3년 뒤에 되면 문제가 되겠으면 어쨌든 자기는 틀렸다는 얘기한 거예요. 구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시작하는 바가 있죠. 그럼 감가상각이 증가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감가상각 증가했어요. 근데 매출 증가가 보니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1년 사이에 감가상각이 4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늘어서 65억. 많이 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 근데 고작 20억 달러 늘었는데 이 동기간에 매출이 200억 달러. 거기다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서 영업이익률까지 영업이익 규모는 90억 달러 늘었으니 영업이익 증가분의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갑자기 테슬라 바꾸네요. 세 발이 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좋은 얘기죠. 모든 회사가 구글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고 성장이 더다면은 빅테크가 어떻게 투자를 뭐 성장성을 낮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 필요 없는데 이런 회사가 아직 많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63%, 시장의 예상 50%도 높은데 그걸 넘었고 그 전분기 40몇 %보다는 월등히 높았으며 이익률 자체가 포인트가 달라졌다. 장난이 아닌 레버리지다. 백로그도 절반 이상이 2년치 거를 매출 인식한다. AI 검색 사업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금 투자가 올해도 하고 있는데 투자가 계속 많이 되면은 계산적으로는 언젠가 프리캐시플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건 자동차인데 이거 아까 얘기해서 넘어갈게요. 이 시간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요 정도 제가 준비한 거 일단 하고요. 하나 또 새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 이거 약간 하다가 이거 제가 해드렸나 안 되는지 기억이 안 나네. 며칠 했나 안 했죠. 이번 주에 제 방송이 혼자니까. 사실은 우리 휴가 때 저희 5월 전날 5월 4일날 삼성증권에서 이런 게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코스피 아까 방송 얘기했는데 8,400. 이 친구는 지정학 불확실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디스카운트 여전히 줘서 9.2배를 하면 7,200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5월 5일 쉬고 5월 6일 할 때 한 7,200, 300 가면 일단 쉴까 이 생각 했었어 저도.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8,400을 했는데 여기는 좀 아마 이익전망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0배 하면 8,500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10.7배에서 8,400이니까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8,400인데 이걸 PER로 하지 말고 평균 10배 하지 말고 PBR로 해보니까 8,400 갔을 때 PBR이 2.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냐? 이건 좀 높아졌습니다. 이게 4월 말에 6,500, 지금 7,300이니까 한 10% 올라갔잖아요. 10% 올라왔으니까 이게 얼마 될까? 한 1.8배. 8? 1.8? 얼마? 1.8 얼마 되겠지. 됐죠? 왜 안 돼? 하여튼 1.8 얼마? 1.8배 이상? 1.8 이상 됐어. 지금 현재. 근데 1.8배인데 우리가 ROE가 많이 높아졌어요. 어닝이 우리가 올해 700조 이상, 7,000조, 700조, 그치, 700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500조 다른 거 합해서 700조 이상 이익을 본다고 하는 맞죠? 네. 하여튼 그런 됐는데 그래서 ROE가 진짜 올해 한번 이런 15%. ROE 15%면은 아마 우리가 마켓 리스크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으면 1.8배 가는 거는 충분히 타당하답니다. 이 넘버가 맞다면 15% ROE, PBR 1.8배면은 서스테이너블로 따지면 오케이. 내년까지 괜찮다 보면은 오케이라고. 근데 이제 얼마까지 가느냐 이거잖아요. 현재 이게 얼마라고? 7,300원? 7,400? 그러니까 아까보다 한 10% 이상 올라간 거니까 지금 7.8배 넘었겠네. 7.8배 약간 넘었을 것 같아. 7,000원 이상? 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올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수 있어요. ROE가 15%면 7.8배 될 수 있어. 그러면 얼마까지 줄 것이냐? 이걸 2배, 2.3배, 2.5배. 그 있잖아요. 예. 이거를 ROE가 계속 올라가면 또 순조롭게 갈 것이고 아니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실적이 막 30%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면 ROE가.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 자체의 ROE가 얼마 나온다? ROE가 얼마 나온다? 요 숫자하고 PBR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PBR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 친구는 대만하고 비교했더라고. 요 포인트. 대만하고 비교했는데 뭐 대만을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이분 말이 맞다고 하자면 대만의 ROE가 20%래. 자, 20%대 15%. 분명히 우리가 낮지만 만만치 않게 쫓아온 거잖아요. 얼마죠? 한 70%? 대만의 70% 정도 아니에요? 70%? 대만의 70%인데 대만이 지금 4월 말기 3.4배였다고. 3.4배인데 우리가 70% 규모인데 그럼 70%로 하면 어떻게 되죠? 3.4 곱하기 0.7 하면 되죠. 3.4 곱하기 계산을 못해요. 어떻게 되지? 잠깐만. 3.4 3.4 곱하기 0.7 하면은 2.38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3.4가 맞다고 가정하고 요거 ROE가 20% 맞다고 가정하면 이 ROE하고 ROE 비교한 배수대로 따지면 한 70%니까 맞잖아. 70%니까 70%니까 곱하면은 0.7 하면은 3.4 곱하면 2.38이 나온다고. 2.38. 근데 이 친구는 좀 그 낮췄는지 좀 디스카운트 더 해서 2.38까지 나올 수 있는데 계산적으로는 2.2배를 적용했다 이거예요. 2.2배. 예. 요거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까 1.7 너무 낮고 그거에 얼마 정도? 그 비례적으로 했을 때는 한 2.2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2.2 주니까 그게 8,400이고 그게 얘네 기준으로는 10점 몇 배.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ROE가 더 높여지거나 아니면 대만이 높아지면 우리가 또 따라가는 게 맞겠죠. 나라가 아주 큰 뭐 거긴 전쟁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지금 TSMC 원칙 앞을 나가고 있으니까 이 어닝에 대한 업사이드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업사이드보다 빠르지 않다고 보면 아마 배수적으로 PBR이 같이 가거나 우리가 그 갭을 지금 1.8인데 좁혀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게 2.2배는 머물지 2.38 더 높아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8천 중반까지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 이거 예, 처음에 드린 것처럼 10배에서 8,500이나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닝이 아까 이렇다는 기준으로 한 건데 이 이익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년 거를 땡길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8,500에서 머물 필요가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포워딩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8,500이 끝이 아니라는 당연히 얘기가 나온 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핵심이었어요. 뭐 그 정도면 되고요. 요 정도 되고 오늘은 뭐지 2차 전지 얘기 안 했지만 리포트 보실 만한 게 LNF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리포트 이 미래에셋증권에 나온 건데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잘 썼어요. LNF를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오늘 많이 빠졌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 리포트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돼요.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 예. 아니네. 오케이. 그 얘기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먼저 흐름의 그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기술적인 스펙이 얘기 아니고 기술적인 흐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사실은 조금은 아주 개인 투자가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이런 리포트도 괜찮아요. 그 한국 투자에서 나오는 거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HBM4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어떤 승부. 소캠2가 기존 계획보다 늘었는데 내년은 3배 가까이 더 늘어나기를 요청한다. 엔비디아 이런 얘기 뭐 기타 등등. 그다음 PSK 홀딩스 코어스 대만의 코어스가 효자다. 대만의 코어스 패키지가 늘면은 투자가 늘면 PSK 홀딩스가 어떤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한국투자증권의 반도체 리포트를 꼭 한번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핵심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오늘 저기 우리 구독자님한테 오전부터 올려드린 거 그거 중에서 우리 같이 쉐어하실 만한 거 있는가 볼게요. 거꾸로 되는 게 있네. 아까 그 얘기했죠. 안 했나?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암이 많이 빠졌잖아요. 암이 10% 빠졌는데 암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암은 이제 IP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시장의 수요보다도 시장이 수요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암은 생산하는 캐파가 없잖아요. 암은 IP라는 거니까 암이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캐파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암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런 컨트랙 잘 맺은 거야? 이런 우려 내지는 경계감이 생기면서 차익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암이 10% 빠진 거는 우리 반도체 전체적인 산업 펀더멘털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 얘기 좀 보내드렸고 아까 그런 얘기했고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겠고 네, 일단 확인해 볼게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네. 그래요.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을 비관 말을 많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내려올 생각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왜 0.8 곱하기 0.85 곱하기 0.9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목표 주가 뚫어진 거를 본인의 겐또와 베팅으로 하는 거는 본인 알아서 하는 건데 보통은 길게 보면은 그게 잘 못 먹을 수 있고 묶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지양하는 편인데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른데 자기 원칙에 맡아서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아까 원칙이 없고 트레이딩 잘 하시면 그냥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원칙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보시는데 그래서 원칙을 세우면은 그 원칙이 잊어버리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사람인지라 원칙을 세웠다고 어떻게 다 100% 합니까? 저도 개인적 생각뿐만 아니고 뭐 할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서포트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저도 받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100% 최선을 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원칙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이해 없는 규칙은 없듯이. 그런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과락이라면은 과락이 어떻게 돼요? 60%. 그 다음에 남한테 쪽팔리지 않으면 한 75점, 80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100이지만 실질적으로 80 정도는 해보겠다. 원칙을 10번에서 8번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면 장기적으로 괜찮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몰라요. 그냥 트레이딩 잘하고 여기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안 봐도 되고 안 보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뭐 목소리도 안 좋은 김장현 목소리 안 들어도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거 제가 했다가 제가 그날 말씀드리고 제 구독자 할 때는 오르스텍은 말씀드렸어요. 이게 실적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걸 그날 바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구독자분한테는.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도로함부터 됐어요. 그게 그거 이슈인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30% 올라가는 거, 올라갈 어떤 그 기대를 갖는 건 맞는데 그 기대에 부합할 정도로 실적이 바로 따라와 줄까라는 생각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4일 저녁 때인가 그때 아마 맞아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이익이 빨리 좋아지진 않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제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펀더멘탈 아닐 수 있지만 속도고 이 애널리스트 한국에서 4월 30일 날 45,000원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게 이 주가예요. 이 주가 갖고 있는데 이분이 유진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쓴 것 같은데 거기 새로운 거 한다 보니 이거 커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본인은 하겠지만 그 리포트를 언제 빨리 낼까? 이것도 언서튼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기대가 너무 빠르면 다 실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인디케이션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은 그걸 막판에 올라가지 않았기를 바라고. 아까 타 방송에서 제가 지금 STX 엔진을 얘기했는데 현대중공업 빠진 건 오케이예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그 목표 주가를 더 올렸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 오르는
90만 원, 100만 원 그거의 타당성까지는 모르지만 그 올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은 이유가 돼요. 근데 STX도 리포트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타방송 얘기했는데 여기 말씀드리려고 봐요. 5만 원 이렇게 6만 원, 뭐 하여튼 5, 6만 원 나왔을 때 그게 이제 4월 23일이란 말이에요. 4월 23일. 근데 주가는 미리 갔죠. 4월 23일. 4월 16일부터. 4월 16일 나온 얘기가 그 핀란드의 베르첼인가 뭔가 그 저기 해상 있는 거, 그 저기 엔진을 그 육상으로 판다.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처음에 육상으로 파는 것이 그 사이즈가 18기가 메가와트인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낮은 급 10메가와트에서도 그 엔진 가지고도 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엔진 업체들이 막 흥분한 거거든요. 근데 HD 현대중공업은 그게 트랙 레코드가 있고 그게 리스트업이 있는데 STX는 현재 리스트업된 그 회사 자체에는 10메가와트가 없어요. 6메가와트짜리이기 때문에 10메가와트 준비하겠죠. 근데 지금은 없다고요. 아니면 또 쇼티지가 많이 나면 10메가와트가 아닌 것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한 리포트가 좀 며칠 있다가 4월 23일 말고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5월 4일 날 메리츠 나왔어요. 메리츠 나오고 10만 원짜리 목표 주가를 보니까 5월 7일 날 나온 거죠. 딱 꼭지였죠. 싹 꼭지는 아니었구나. 미리 올라가고 5월 4일 날 이때 나온 건데 10만 원 나왔는데 리포트 보니까 어닝 전망이 맞다면 28년까지 해놨거든요. 이분은 STX 리포트를 28년까지 해놓고 28년 걸 땡겨서 했어요. 밸류에이션 그렇게 하면은 그거 어닝이면 10만 원 부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제한 게 얘네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이 스펙이 딱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 준비하는 과정, 준비해서 콜 되는 과정, 그래서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전체적인 시장이 날려나갖고 낮은 작은 사이즈도 쇼티지가 돼갖고 높게 팔 수 있는지 그건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돈을 많이 잡아갖고 10만 원을 땡긴 거예요. 28년 거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 나왔길래 제가 이런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를. 뉘앙스를. 그런 말씀을 구독자한테는 드린 것 같은데 딱 그때 잡혔으면 꼬꾸라진 거지. 예.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으면 어텐션 해야 돼요. 근데 어텐션 하는데 잘 봐야 돼요. 이게 아까 심텍 같이 이익 전망이 30% 50% 넘으면 궁금하죠. 근데 저는 못 돌아가요. 왜냐면 30% 50% 올라간 근거가 내러티브 말고 자기가 원래 포캐스트하고 달라진 게 뭐 때문에 달라졌는지 그런 게 안 나와. 애널리스트가 설명 안 해놨거든요. 그러면 0.8하는 거예요. 0.8이면 이제 오늘 종가에서 못 도달하는 거고 이거 역시도 6만 원, 10만 원 했는데 6만 원 자기가 그런 겐트를 해가지고 10만 원 불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요. 28년도 넘버가 잘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그날 쫓아갈까 말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주가 할 때는 자기도 자신감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이전 목표 주가는 안 깬다고 자신감이 있을 때 애널리스트 양심을 걸고 보통 하는 겁니다. 뭐 그래도 틀릴 때가 있죠. 그래도 한 30%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 정도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4만 원, 5만 원. 그냥 5, 6만 원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를 갖고 하는 건데 오늘은 많이 빠졌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다르고 어닝이 다를 때는 심도 있게 판단이 안 되면 그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좀 이따가 바로 우리 또 주린 코너에서 만나겠습니다.